캐나다 10월 일자리 수가 10만 개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이 서프라이즈 뉴스가 나왔어요. 10만 개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자, 캐나다인 카드빚이 사상 최대, 가계부채도 눈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2,121달러가 즉 1인당 카드빚이 뒀다고요. 이게 사실상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버타 주민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의 우려 68%가, 소비자 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적게 내는데 세금이 적게 내다 보니까 하우징이 싸고 여러 가지 물가가 좀 싼 동네다 보니까 소비 성향은 또 가장 큰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프레이저 밸리 주택 시장은 가격은 완만하게 떨어졌고요. 매매는 여전히 보합세. 근데 전체 판매량은 작년 대비로 해서 53%,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여전히 지금 반토막 난 시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국가, 미국을 비롯해서 네덜란드, 체코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T-72 전차를 90대를 지원하고 미국에서는 4억 달러, 5,600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왜 지금 왜 이제서야 이걸 지원할까요? 누가 이 전쟁을 끝나기를 원하는 걸까? 때려도 폭등하는 국제 유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요. 중국은 탈코로나 정책, 예전에 경제 봉쇄를 했었는데 벗어나면서 이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라 예상을 하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곡물 가격 2달째 상승.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다 부인했던 얘기인데 러시아에, 그러니까 이란이 드론 공급을 처음 인정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만 이랬겠습니까? 지금 친러시아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에 지금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죠? 우크라이나를 또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 어느 누구도 전쟁을 끝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날씨가 또 오래간만에 좋아졌습니다. 어제 정말 강풍이 엄청 불어서 전기도 엄청 나갔었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캐나다 일자리 뉴스가 10월 일자리가 10만 개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원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10,000개 정도가 추가될 거다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시즈널 잡이 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서프라이즈 뉴스가 나왔습니다. 10만 개가 추가가 돼서 다들 경기 불황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계속 경기 불황이 올 거다, 어떻게 하냐, 금리가 인상이 됐다 얘기했는데 정말 비웃기라도 하듯 경기 불황이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좋은 뉴스죠. 좋은 뉴스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은 할 수 있는 게 금리 인상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거나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경기를 좀 하락시키는 거 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고통이, 근데 이렇게 경기는 좋아 보이지만 개개인의 고통은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 카드빚 사상 최대, 가계부채도 눈덩이라고 합니다. 1인당 신용카드 비용 대금이 2,121달러인데 6분기 연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이렇게 카드빚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평소대로 쓰는 거죠. 제 스타일 봐도 그냥 평소대로 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예전보다 돈을 많이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입금을 갚지 못하면서 계속 그게 카드빚으로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빚은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는 신용카드를 못 쓰고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늘 살았었는데 얼마 전에 카드가 해킹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구글 무슨 게임비로 돈이 엄청 200불 가까이 나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카드 회사, 구글 여러 가지 컴플레인 했는데 여전히 지금 해킹 아닌 것 같다, 네가 쓴 것 같아, 네 아들들이 쓴 것 같아, 막 이런 대답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카드를 멈춰놓고 안 쓰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카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좀 캐시 좀 쓰고, 그리고 체크카드 쓰니까 돈이 통장에서 바로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빚이 안 쓰이니까 이게 정말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야, 카드빚 쓰지 마, 신용카드 쓰지 마, 현찰 쓰고 체크카드 살 수 있어.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비용으로 신용카드 하나 있긴 있죠. 근데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카드빚 없어져서 살만하네 생각해서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신용카드를 안 쓰는 삶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알버타 주민들은 좀 상대적으로 편안하다고 이 전 리포트에서 얘기하는데, C&D램에 나온 기사인데요. 알버타 주민 68%는
오히려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버타는 좀 하우징이나 여러 가지 물가가 낮아요. 물가도 낮고 상대적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높다고 느껴요. 근데 BC주 와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고 텍스도 낮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비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카드 빚이나 이런 오히려 빚에 좀 굉장히 약하다는 주란 얘기 듣고 의아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알버타 주민이 지금 팬데믹 거치면서 개인적인 빚도 많고 좀 약한 골이라고 합니다. 프레이저 밸리의 부동산 가격은 전달 대비 지금 11월이니까 10월달 통계가 나온 거죠. 9월달 대비해서 unchanged,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체 세일은 0.4%가 올라갔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53.5%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토막 이상이 떨어진 상태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막 시원시원하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렌트 가격이 엄청나게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자율이 안 떨어집니다. 10만 개가 늘어났대요. 그런 고용률이 막 받쳐주고 있죠. 임금 상승이 받쳐주고 있죠. 떨어지는데, 물론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분들은 정말 뭐 과감하게 떨어져야 살려고 좀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진 않고 있다. 굉장히 나름대로 강한 저항력이 있고, 이따 얘기할 드리겠지만 기름값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캐나다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나쁘길 원하지는 않지만 중앙은행 그걸 지금 어느 정도 유도를 하는 중이잖아요. 각국 중앙은행들은. 근데 각국 경기들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싱글 패밀리 하우스는 1.4 밀리언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1.8%가 떨어졌고요. 한 달에 1.8% 떨어진 거면 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도 0.8%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상태고요. 타운홈 같은 경우는 지금 벤치 프라이스 가격은 80만 불인데요. 9월 달에 비해서는 1.5%가 떨어졌고, 작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7.7%가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작년 가격 이상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콘도 같은 경우는 미디엄 프라이스는 53만 불 정도가 됐네요. 판매량 작년 9월 달에 비해서 0.5%가 떨어졌고, 작년에 비해서 여전히 11.5%가 오른 가격으로 합니다. 근데 프레이저 밸리가 프레이저 강 이남 지역인데, 사실상 뭐 서리, 랭리 그 뒷지역들 그리고 메이플리즈 포함하는 지역이어서 사실은 여기가 가격폭이 좀 하락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작년보다 비싼 가격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요인들이 집값 떨어지는 걸 지금 여전히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 뉴스입니다. 서방 국가 미국, 네덜란드,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T-72 전차 90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전차는 지금 최초로 지원하는 거고요. 미국도 4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는 왜 이제서야 이렇게 지원할까? 물론 계속 지원해 왔었는데 저런 전차는 왜 지금 처음 지원할까? 애초에 전쟁이 났을 때 지원했으면 됐었을 것을 왜 지원을 못하냐? 결국은 이런 지원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면 누군가 그 돈을 갚아줘야 돼요. 미국이나 네덜란드 뭐 여러 나라들이 지원하지만 누군가는 그 돈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지만 왜 자기 돈 들여서 지원합니까? 그죠? 누군가가 돈을 대줘야 되는데 EU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빚을 져서 그걸 갚아줘야 됩니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하기 전에 저거에 대한 재원이 이제 마련이 됐다는 얘기죠. 저기 재원이 마련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군가가 돈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야 지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전쟁도 돈 싸움인 거죠. 결국은 자, 누군가는 이렇게 왜 이제서야 이렇게 지원이 되나? 전쟁을 끝내기를 많은 사람이 원하죠. 뭐 아이들이 다치고 인도적으로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정말 힘 있는 나라들, 힘 있는 그런 기업들,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은 어느 누구도 전쟁을 끝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 때려도 폭등하는 국제유가, 중국 탈코로나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국제유가가 올라서 우리는 힘듭니다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기업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안 때문에 세계 곡물 가격 2달째 상승. 자,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름 가격이 오르고 곡물 가격이 오르고 그 외에도 정말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도
맵로 슈퍼스토어 운영하는 기업이죠. 그런 리테일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곡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어느 누구는 돈을 벌기 때문에 사실 전쟁을 끝나기 원하는 사람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착한 사람들이 원하고 있죠. 웃긴 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방어하는 용병 집단이 있습니다. 그 용병 집단이 그런 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정말 웃긴 게 그런 용병 집단, 최고 용병 집단인데 그 용병 집단의 원주인은 미국 회사 켈로그입니다. 미국 곡물 회사가 그런 용병 최고 용병 집단을 유지를 하면서 저 곡창지대를 방어하면서 전쟁을 또 안 끝나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누군가는 끝내지 않고 있고 누군가가 전쟁을 조종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이란, 러시아의 드론 첫 공급 인정, 우크라이나 침공전 졌다. 이건 이제 핑계거리 얘기한 거고요. 지금 친 러시아 행보를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이란이니 사우디아라비아니 뭐 중국이니 그 많은 산유국들이 암암리에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줘서 혹은 엄청난 국제유가가 올라서 누군가는 굉장한 큰 이익을 받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장기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본 캐나다 뉴스, 세계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가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